정말 거침없이 폭등을 했다가 부동산 가격이요. 네, 이제 막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사람들은 막 급락한 게 아니고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네. 2017년부터 네. 5년간 끊임없이 띄웠어. 집값을. 통계까지 조작해가면서 띄웠단 말이에요. 띄웠던 것이 2021년 11월 15일 날 내가 SH 사장 오기 전 2021년 8월에 내가 여기 지원서를 내고 3개월 동안 내가 SH 사장이 되면 지난 10년치 문재인 정부 5년을 포함해서 원가를 다 공개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지를 내가 예고를 했어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지면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2억이 안 돼요. 공사비가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올랐어도 2015년쯤에 정확하게 말하면 2011년 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예. 강남 자곡동에 건물 분양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68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평짜리가 2억이야. 그 다음에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면 평당 970만 원. 30평짜리가 3억이었어요. 그게 2011년이야. 그러니까 30평짜리가 평당 1000만 원이었어. 서울 강남에. 그러면 건물만 분양하면 2억이고 토지까지 포함하면 3억이야. 계속 내가 얘기한 게. 그러면 건물값이 아무리 올라도 평당 600에서 얼마까지 올랐냐? 10년 동안 200만 원 올라서 한 30% 올랐어요. 이거 평당 800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알려준 거예요. 제가 2021년 11월 15일 날 와서 처음 분양원가 공개한 게 한 달 후. 두 번째 분양원가 공개는 2022년 1월 17일 날 서울시장께서 우리 공사를 방문하셔서 1층 로비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기자 설명회를 했어요. 강남권의 이 세곡동, 자곡동 이런 데 아파트를 우리가 지은 걸 분석을 해보니 건축비가 평당 600에서 800 사이더라. 25평으로 하면 건축비가 1억 5천에서 2억이더라. 2억이면 25평짜리 아파트를 건물만 팔면 2억에 져서 3억에 팔 수가 있다.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럼 강남이나 서울에 25평 아파트가 3억에 나오면, 3억대에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경기도에서, 송도에서 문재인 정부 2020년에 11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서 3억대에 나오면 청약했던 사람이 본책 계약을 안 해. 포기해. 그러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분양도 쌓이고 겁이 나서 못 사. SH 사장이 3년 동안 계속 서울의 아파트가 3억대에 팔린다고 그러면 의왕에서 뭐 12억, 평촌에서 11억, 광명에서 10억, 송도에서 뭐 10m. 그 사겠어요? 청약을 신청하겠냐고 누가.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청약이 감소해버렸어. 민간이 아예 아파트 분양을 안 해. 작년 한 해 동안 분양이 없었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미분양도 없죠. 서울에서 3억에 자꾸 분양하는데 경기도에다 10억씩 분양을 하면 누가 신청해요? 건물만 분양인데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렸나 보네요. 건물만 분양인데도 일반 분양하고는 좀 우리는 다른데. 평균이 40대 1, 어떤 건 180대 1이에요. 우리 SH 아파트는 작년 동안 한 해 4번 분양을 했는데 서울의 SH 아파트는 평균 50대 1, 100대 1인데 경기도 쪽에 10억에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해. 못 해. 아무도 안 살 거니까.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는 현 집값보다 새 집이 공급되면서 더 좋은 새 집이 공급될 거니까 현 집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계속 분양가를 높이면서 분양을 할 때 끊임없이 현 집이 올라가고 새 집이 분양가가 올라가고 현 집 올라가고 새 집 분양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양이 없으니까 현 집은 어떻게 돼? 안 사. 현 집 살아 댕기는 사람이 없네? 그 지난 2년 반 동안의 현상은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 근데 왜 공급을 안 해? 분양을 안 해. LH도 청약을 안 해. 이 정부 들어와서 뉴홈 50만 호, 공공분양 100만 호, 전체적으로 270만 호 플러스 알파를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몇 개 했어요? 몇 개 씁니까, 실질적으로? 통계 조작해서 오류가 났다잖아. 엊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맞습니다. 공급이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공급은
준공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엄청나게 지었으니까 지금 이제 준공돼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준공 물량은 많을 거야. 근데 착공 물량은 없을 거예요. 다 뒤로 미루니까. 지금 LH 같은 데는 땅을 못 팔아서 걱정일 거예요. 땅을 팔아야 되는데 네. 땅 산 돈 회수하려면 땅을 사가지고 건설업자가 가서 분양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땅을 안 사가. 사간 것도 연체를 해. 땅값을 안 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서 무슨 엄마 아파트가 지난달 대비 한 2천만 원 높게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온 언론이 2천만 원 높게 거래됐다. 신고가다. 방송이든 뭐든 모든 신문이 그런 기사를 써. 근데 5천만 원 떨어졌어.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긴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다고 얘기를 안 하고 직전 대비 얼마 이것만 나와.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지역은 내가 SH 사장으로 오기 전인 2021년 말 한 12억 가던 아파트들이 지금 한 7, 8억 해서 3, 40%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3, 40% 떨어졌다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데는 많아요, 저거. 유튜브 채널은 좀 많아졌어. 네, 떨어졌다는. 채널은 많았어. 근데 방송 3사나 이런 데서 또 국토부에서 떨어뜨렸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하지?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떨어졌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떨어뜨렸다고? 네. 거품을 뺐다고? 네. 안 해요. 그 이유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늘공들은 그대로예요. 이 주택정책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대로죠? 뭐가 바뀌었어요? 장관만 바뀌었죠? 네. 그 장관은 국토부 출신이야. 옛날부터 쭉 집값을 이렇게 떠받치던. 그럼 지금 새로운 장관은 떠받쳐요? 안 떠받쳐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처럼 자주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 그때는 맨날 나왔죠. 네. 부동산 대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봤어요? 아니, 2년 동안 없어. 없었죠. 네. 왜 없어요? 조용하니까. 집값이 자동적으로 잡힌 것 같아서. 누구 때문에? 금리 때문에. 금리가 미국 그러면 금리. 미국 금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 금리가 떨어져서 한국 집값이 오르고 미국 돈이 다 왔나? 유동성이 이제 좀 풀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집 사요 안 사요? 아파트 한 달에 3억씩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 이제 없이 빌려줘도 그 부모가 자식한테 10억을 줘도 무이자로 집 안 사. 집 사는 사람이 없어. 집 사러 다니는 사람 주위에 있어요? 아니, 요새는 없죠. 어디 갔어?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했던 전문가들이 다 어디 갔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인 것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은 뭐 디딤돌 대출이다 뭐다 해가지고 금리가 문재인 정부 때 금리의 절반도 안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을 아예 안 해줬어.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아예 안 해줬어요. 맞습니다. 다 나갔죠, 거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마을금고 가서 사업자금 꼬다가 그 새마을금고 사업자금 꼬면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입니까? 8% 9%야. 그것도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나 그걸 빌리지. 보통 사람은 제2금융권 가서 종금이나 이런 데 가서 13% 15%짜리를 돈을 빌려다 집을 샀다고. 문재인 정부 때는 대출을 아예 막았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종금이나 이런 데 가서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금리 때문이 아니잖아. 문재인 정부는 아예 금리하고 상관없이 대출을 안 해줘. 나도 그 피해자야. 갑자기 종부세다, 재산세다, 막 세금 폭격하듯이 늘어난 세금을 낼 길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이 불규칙하다고 해서 대출을 아예 안 해줘. 그 다음에 9억 이상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대출이 안 돼. 그래서 나도 10몇 프로짜리 대출을 받았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문재인 정부들이 아예 대출을 다 털어봐가지고 대출을 안 해줬는데 특히 2019년, 2020년에는 9억, 15억, 12억짜리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어.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냐?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대출을 아주 저리 대출을 받아서 한쪽에서 집을
50채, 100채, 200채 사가지고 지금 다 전세 사기범들이 그런 대출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다 받아간 거예요. 무슨 빌라왕, 응? 네. 건축왕, 오피스텔 왕. 응. 사기꾼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무대기로. 그리고 정작 실수요자는 다 대출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요번에 그 어떤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도 고등학생인가 뭐 네. 응? 딸에게 네. 딸 이름으로 사업 자금을 빌려다가 네. 집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뻥. 아, 완전 뻥이다. 아, 조금의 영향도 없었습니까? 전혀. 아, 전혀. 낮은 금리의 혜택을 본 건 빌라왕, 건축왕, 어? 그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이지 개인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 왜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의 뭐 2.5배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금리나 이자 부담이. 그럼 이제 전세 대출을 받던 사람들도 좀 이제 전세 한도를 좀 줄이게 되고, 그럼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다 보니 전세가가 지금 올라간다고 난리인데 무슨 내려가? 아니, 또 요즘은 실제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그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왜곡된 통계를 발표해 지금도. 아, 그럼 전세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죠. 지금 내려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도 그건 집값이 하향 안정되는데 전세값이라는 거는 가수요가 없어요. 실수요죠. 전세는 뭐 한 사람이 5개, 10개 얻어가지고 하나 쓰고 나머지 빌려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뭐 좀 올라가든 그거는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위치 좋은 데는 좀 올라갈 거고, 위치가 안 좋은 데는 떨어질 거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둔촌동 같은 데는 네. 만 몇천 가구가 올 하반기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세 계약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주변에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될 거예요. 그런 기사 나오는 거 봤어요? 둔촌동 그 분양 가격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 나와요, 안 나와요? 매매 가격이요? 네? 아, 더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아, 제가 이게 피가 붙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 그러면 기사를 쓰고 네. 떨어지면 안 써. 아, 그렇습니까? 떨어지면 안 쓴다니까. 아, 부산가 이하로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럼 떨어지면 안 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 정말 이 심각한 문제인 게 지금 저 지방 같은데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얼마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다 그런 기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미분양이 쌓인다, 미분양이 많다. 정부 보고 미분양 좀 사줘. 규제 풀어야 된다. 정부가 공무원들 월급으로 집을 사나? 정치인들이 미분양 아파트 사라고 헌금을 내요? 누구 돈으로 사는 거야? 국민 세금이야. 저 해남에서 배추 농사 짓는 분들이 네. 낸 세금으로 왜 미분양 아파트를 사줘? 배추값 떨어지면 사줘요? 아파트 장사들이? 배추 농사 져서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안 팔린 아파트를 왜 사줘? 그리고 그걸 왜 사주라고 자꾸 기사를 쓰는 거예요? 건설사가 도산하니까요, 자꾸 지금. 건설사가 도산하면 배추 농사 짓는 사람이 도산하면 괜찮고 치킨집이 도산하면 국가가 해결해줘요? 그 왜 최근에 치킨 사줘요? 태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태형 아파트를 산 사람이 그 손해 볼까봐 그 해남 사람이 낸 세금으로 그걸 사줘야 되냐고. 아니, 파급력이 크니까요. 뭔 파급력 있고? 건설사 하나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 협력사들도 있고 이제 막 이해관계. 아니 우리 저 후레이 TV는 무슨 타격이에요?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90% 이상이 아무 상관이 없어. 영향이 오면 거기다 돈 빌려주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손해를 보겠죠. 그 외국 은행들은 대부분 주식을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 주주가 좀 손해를 보겠지. 그걸 왜 근데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값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집값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평당 600, 25평이면 1억 5천이었어. 문재인 정부 끝날 무렵에는 평당 800, 25평이 2억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서 네. 뭐 한 25평이 2억 4, 5천이나 2억 5천 한다고 치자고. 그럼 25평 아파트가 경기도의 LH 직원이 산 시흥광명 땅값이 얼마였어요? 평당 100만 원이었어요. 평당 100만 원에 산 경기도 땅에다가 25평 아파트를 짓는 데는 땅이 12평이 필요해요. 용적률 200%로 지면. 그러면 100만 원짜리 12평. 거기다 무슨 공사비까지 하면 한 2천만 원 들어가겠죠. 땅값이. 땅값이 2천이고 건물값이 2억이면 얼마면 돼요? 3억이 안 돼. 땅까지 포함해서 팔아도 경기도에서. 거기다 지금 경기도에다 짓던 아파트는 어떻게 됐어요? 철거를 빼먹고 뭐
불량 골재를 써가지고 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3억이 채 안 되는 원가를 투입한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을 했어? 얼마 분양했습니까? 7억 8억에 분양을 했어. 공기업은 7억 8억. 민간은 10억 넘어. 10억 15억. 그걸 서울에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은 서울에서 3억대의 건물을 자꾸 팔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까 집값이? 안 사. 분양을 안 받거나 거래가 안 돼요. 그 얼마까지 내려가야 살 것 같아요? 3억대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1억도 안 되는데 건물을 살려면 이 땅값 1억을 빼고 건물값 한 2억을 보태서 계산하면 한 3, 4억 이게 넘으면 겁이 나서 못 사.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3, 4억에 팔아야 될 걸 문재인 정부에서는 10억 넘게 팔았다는 거야. 그럼 그때 번 돈은 다 누가 가져갔어요? 치킨 장사 가져갔나? 배추 장사 가져갔어요? 파는 사람이 가져. 누가 가져갔어요? 지금 위기라는 건설업자들이 돈을 다 벌어갔어. 그때 벌어간 건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이 지금 언론 지형도 그렇고 이 사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엉뚱한 집만 많이 지면 집값은 떨어진다.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한편에서는 세금만 잔뜩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 또 한쪽에서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면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다 실패했잖아. 지금 왜 집값이 떨어지나? 사람들은 SH에서 발표하는 원가가 2억이다. 그 다음에 3억이면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 25평에 화장실 2개에 방 3개짜리를 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약 제도를 도입해서 90% 질 때까지 후분양지이기 때문에 돈이 1원도 들어가지 않아. 예약만 하면 돼. 예약금도 없어. 아 그렇습니까? 예. 입주할 때 다 져서 3년 입주할 때 품질, 가격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소비자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수백 대 1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예 분양을 못 해. 어쨌든 좀 이 챕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금리 때문은 아니다. 공급이 충분해서도 아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찾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4명이 가서 2명이 한 사람은 5억 올랐다, 뭐, 한 사람은 3억 올랐다. 저녁에 이제 또 회식하러 가면 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하루에 한 2-3번씩 그런 얘기를 한 3년쯤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금리가 15%짜리라도 빌려다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가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무리 김현미 장관 말대로 아파트가 빵도 아닌데 그냥 밤새 뭘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올 수도 없고 그때는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직장인이 돈을 빌려서까지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지점에서 주변에서 출근하면 또 무슨 결혼식장 가면 친척을 만나면 집 사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매일 하루에 2-3번씩 화제가 돼.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부모가 싸워. 그때 왜 사지 안 샀냐? 왜 좀 더 기다리지 팔았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집값 시세 차익을 이야기할 때 집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가를 공개해라. 네. 하는 얘기를 내가 쭉 줄기차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니들이 공개를 안 하면 내가 공개 검증을 해주마. 분양한 가격에 이만큼이 거품이다. 하고 계속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집값이 쭉쭉쭉 이렇게 빠졌어요. 이거 내가 취임하고 나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양산에 내려가자마자 그게 2022년 5월이에요. 그 다음에 요맘때예요. 내가 이 SH 사장으로 오고 한 5-6개월 뒤 그때부터 집값이 집을 사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 5-6개월 사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에 취임을 해서 네. 나를 8월에 지명 뭐 내가 지원을 했고 그때부터 분양원가 공개 얘기를 쭉 해왔고 실제로 2021년 말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2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기자들을 통해서 분양원가를 계속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곧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예약을 받습니다 하는 예고를 계속 했고 2022년 말부터
3억에 아파트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강동구 고덕동 쪽에 분양을 했고, 고덕 강일지구, 강일지구. 예. 그 다음에 강서구 마곡지구. 이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데다가 계속 3억대 건물 분양을 하고 있고, 토지 임대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반복되면서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사실 공약을 자세히 봤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를 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2021년 7월에 대통령 후보 출마를 6월 29일 날 했는데, 출마하고 열흘 만에, 그때는 정당 소속이 아니었어.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일요일 날 차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10시에 만나서 1시 반까지 한 3시간 반 동안 집값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어요. 과거 검사 시절에 비슷한 LH 그때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사건, 그런 수사를 직접 해봤다. 심각하더라. 어떤 부패와 연루되지 않도록 기존의 그 카르텔을 깨야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부패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부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다. 내가 20년간 시민운동한 게 바로 그걸 깨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7월에 만나고 8월에 깨러 내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카르텔 깨러. 예.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 사회 그 깨지기 힘든 카르텔을 깰 수도 있겠다. 깨질 수도 있겠다. 그때는 뭐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었어. 그렇죠. 그냥 정치 선언만 했을 뿐이지. 어느 정당으로 가서든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도 이 힘을 보태서 거품도 빼고 카르텔도 깨고 되겠다. 그럼 생각이 들어서 공기업 사장을 원래 의도하지도 않았던 공기업 사장 제안을 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나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와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온 다음에,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